연병 시스터즈 김경은 낭독 이한솔 도입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그새 전 세계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전염이 끝없이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인류가 빼도 박도 못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공표인 셈이었다. 그 인류 중 한 사람, 신민주의 사정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마스크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마스크. 그놈의 마스크가 문제였다.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탓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10배, 20배 비싸게 파는 마스크도 없어서 못 구하는 판이었다. 그 틈을 타 제약회사 간부의 딸 신민주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팔아먹었다. 장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니 아이들은 꽤나 큰 돈을 쓴 셈이었다. 그런데 그 귀한 마스크를 신민주의 아버지가 운반 중에 홀라당 잃어버리고 말았다. 걱정 마. 내가 곧 찾아줄 테니까. 핸드폰 화면 속 신민주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복장이 터져 아우성쳤다. 텅 빈 학교의 교문 앞이 간만에 소란스러워졌다. 격리 중인 주제에 무슨 수로 찾아? 핸드폰을 든 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도 그럴 것이 신민주는 오늘부로 자가격리를 시작한 전염병 확진자의 딸이었다. 치사율이 높지는 않아도 전염성이 워낙 강한 바이러스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14일간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나 학원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한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스크 없이는 입장할 수 없는 학원에 다니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국가의 지침 앞에서도 학원은 야금야금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순간 교문 앞이 정적에 휩싸였다. 잠자코 아이들 뒤에 서 있던 나 오세정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아이들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쟨 누구야? 몰라. 왜 깝쳐?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와 통성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제법 신중한 타입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뚫고 카메라 화면의 중앙에 나타나자 신민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소리쳤다. 오세정! 나 좀 살려줘! 신민주였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나 눈인사 정도만 나누는 서먹한 우리였다. 그런데 신민주는 너한테 내 목숨이 달렸다느니 너밖에 없다느니 온갖 절절한 말들로 내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마스크 때문이었다. 왜 하필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신민주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다. 너는 생리대 빌리면 꼬박꼬박 갚는 유일한 애였거든.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그러려니 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생리대를 종종 빌렸었는데
신민주도 걔 중 하나였나 보다. 일당은 섭섭치 않게 쳐줄게. 침이 꼴깍 넘어갔다. 안 그래도 돈이 고픈 차였다. 나는 눈을 빛내며 액수를 물었다. 신민주는 일당 3만 원을 불렀다. 나는 콧김을 뿜었다. 완전 섭섭한데? 목숨 걸고 일하는데 위험수당까지 쳐줘야지. 신민주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일당 4만 5천 원에 우리의 공조가 시작된 것이다. 연병들 하고 있네. 회장이 셀카봉을 접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회장은 마스크 못 찾으면 고소당할 준비나 하라고 신민주에게 윽박지르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내게 힘주어 말했다. 오세정, 마스크 반드시 찾아. 너한테 우리 반 절반의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꽤 숙연해진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돈 벌겠다고 괜히 응했나? 운동장 구령대 위로 나부끼는 태극기가 괜스레 처량해 보였다. 결국 나는 돈을 택했다. 위험수당까지 악착같이 계산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내게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고 거기에만큼은 돈을 써야 했다. 그건 바로 자위였다. 낮이고 밤이고 주야장천 손가락만 쓰다 보니 힘이 달려 연필 드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다. 자위를 쉬자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자니 힘이 달려 공부가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동네 섹스토이샵에서 플라워를 가즘의 파격 세일 포스터를 보았다. 플라워를 가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성이 자자한 궁극의 바이브레이터였다. 세일은 글피까지였고 난 그걸 사야만 했다. 바이브레이터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게 없으면 앞으로 펼쳐질 3년간의 기나긴 수험 생활을 제대로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부모님 앞에서 17달의 미래를 위해 바이브레이터에 투자해달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벌어야지. 15만 원짜리 바이브레이터가 할인해서 7만 7천 원.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은 3만 4천 원. 용돈 가불은 절대 불가. 그러니 신민주에게서 돈 냄새를 맡은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 아이들이 떠나고 신민주에게 메시지가 왔다. 확진자의 동선 중 소독을 마친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 영업시간과 동선까지 상세히 정리한 표였다.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여간 심심한 게 아닌 모양이었다. 곧 신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린 이제 파트너야. 너는 007이고 나는 Q인 거지. 스파이 영화도 어지간히 본 모양이었다. 이어폰을 통해 신민주의 들뜬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거리에는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지만 파리가 날려도 가게는 영업 중이고 차는 쌩쌩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마스크를 켠 채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끝없이 조잘되는 신민주의 목소리를 무음에 가까운 음량으로 줄이고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 청량한 공기를 맛보았다. 절정, 결말. 신민주! 문 열어! 너 당 떨어진 거 다 알아! 나는 신민주네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연신 눌렀다. 신민주는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소리 질렀다. 나 자가격리 중인 거 몰라? 너 만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신민주의 목소리가 울음과 섞여 있었다.
나도 알아. 그치만 걱정되잖아. 나는 문고리에 마카롱이 담긴 쇼핑백을 걸었다. 두고 갈 테니까 먹어. 마카롱 집에도 쇼핑백은 없다더라. 신민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인 걸까? 속이 답답했지만 함부로 캐물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고소는 안 할 거야. 나 간다. 내가 뒤돌아서자 띠리릭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퉁퉁 부은 신민주가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껴채 내게 손짓하고 있었다. 들어올래? 나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신민주의 집은 아주 깔끔했다. 비싼 아파트라 그런지 호텔에 온 것처럼 근사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집을 둘러보았다. 역시 굴지의 제약회사 부장님 집은 다르구나. 신민주는 아까 막 완성했다는 달고나 커피를 내어주었다. 달고나 커피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메뉴였다.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을 보울에 담고 400번, 아니 4000번은 넘게 저어주어야 겨우 완성된다는 악명 높은 메뉴였다. 집에 갇히고서 매일 만들어 마셔. 신민주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잘 구워진 빵처럼 노릇노릇한 식감의 달고나 크림을 내려다보았다. 4000번 넘게 커피를 휘젓는 동안 신민주는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 검은 커피가 갈색으로 서서히 밝아지며 걸쭉해지는 긴 시간 동안 신민주의 어둠도 조금은 옅어지기를 바랐다. 나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신민주표 달고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맛이네. 신민주가 픽 웃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주다니. 고마워. 신민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목숨까지는 안 걸었어. 신민주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뗐다.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나는 마카롱을 입에 가져가며 신민주를 보았다. 우리 아빠가 확진자 동선에서 밝히지 않은 데가 딱 한 군데 있거든. 신민주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말을 멈추었다. 나는 말했다. 혹시 아담과 이브니? 신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가 거길 어떻게 알아? 나도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나는 한 입 베어 물은 마카롱을 내려놓았다. 나 사실 맨날 자위해. 그래서 거기 아주 잘 알아. 잠시 정막이 흘렀다. 신민주가 푸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 진심. 내가 아담과 이브를 의심한 건 고민형이 쓴 마스크 때문이었다. 고민형이 귀여워 가까이서 마스크를 보았는데 아저씨 회사의 상품과 비슷한 V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순 없었다. 신민주에게 전달받은 동선에 이곳이 없었거니와 내가 여기 간 걸 알면 신민주가 날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였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이미 마스크에서 멀어졌다. 신민주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옷장의 세 번째 서랍 구석에 있는 옷을 죄다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다종다양한 바이브레이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는 심지어 플라워르 가즘도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곧 너털 웃음을 지었다. 신이 난 우리는 한참 동안 자위를 주제로 수다를 떨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를 눈앞의 친구와 시시덕거리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 거기다 신민주는 나보다 한 수 위였다. 자위를 시작한 나이도 빨랐고 토의를 사용한 경험도 많았다. 나만 하는 거 아니었네. 내 말에 신민주가 미소 지었다. 신민주는 마카롱을 베어물고는 뭔가 결심했는지 나를 아저씨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커다란 옷장 앞에 섰다. 나는 신민주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려는 거야? 신민주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해받고 싶어서. 너라면 우리 아빠를. 그럴 필요 없어. 아저씨도 원치 않을 거고. 신민주가 바닥으로 시선을 내려깔았다. 나는 신민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살자. 신민주가 가만히 나를 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도 될까? 익숙한 질문이었다. 그건 내가 오랜 시간 나 자신에게 품은 질문과 같았으니까. 그 질문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서 터져나오자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지. 그 단단한 목소리가 내 것이었던가 신민주의 것이었던가. 분명한 것은 이후의 발화자는 나라는 사실이었다. 당 떨어진다. 마카롱 먹자. 집에 가는 길에 아담과 이브에 들렀다. 주인 언니는 내가 꼬치꼬치 캐물을 때는 모르쇠 하더니 신민주와 통화한 이후에는 대번에 사과했다. 남은 마스크도 캐비넷에서 꺼내 바로 돌려주었다. 신민주가 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민주는 아저씨를 설득해 아담과 이브에 들렸다는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렸다. 아저씨의 추가 행적이 드러나자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는 아담과 이브와 아저씨의 제약회사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다. 아저씨는 쪽팔려서 죽을 것 같다고 신민주에게 밤마다 눈물의 전화를 걸었다. 신민주는 그때마다 아저씨와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되찾은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연병 시스터즈의 임무는 막을 내린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에게서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빌어먹을. 나는 지난 며칠간의 내 이동 경로를 정리해보았다. 1일, 집, 학교 앞, 블랙홀 만화책, 공주님 내일, 아담과 이브, 집. 2일, 집, 멋쟁이 빈티지, 편의점, 집. 3일, 집, 달콤 마카롱, 확진자 신민주의 집. 아담과 이브, 집. 4일, 집, 학교 앞, 블랙홀 만화책, 편의점, 집. 뭐야, 아담과 이브 VIP가 따로 없잖아. 내가 확진자라면 아담과 이브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았다. 이후 나를 만난 우리 반 친구들과 부모님은,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찾은 선량한 손님들은 무슨 죄인가? 나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 어떡하지?
내 신상을 털고 손가락질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내 이야기를 들은 신민주가 씩씩하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 다 멀쩡한 사람인 거. 그래. 신민주의 말이 맞았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변했다. 이제 나는 눈치 보지 않고 자위를 말하고 플라워를 가짐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그리고 내 욕망이 부끄럽지 않다. 아저씨가, 신민주가 나를 구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핸드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오늘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재난 문자였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 멀리 선별 진료소가 보이기 시작했다.